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미라클 클럽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짠!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적인 사고,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 이런 거 다들 우리 관심 많잖아요. 랄프 월도 에머슨, 나폴레온 힐, 론다 번 같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적을 설계했어요. 어떤 방법을 설계했을까? 이 분야가 스피리추얼, 뭔가 영적인 분야 책이고 자기 그런 마음 공부 관련된 책이에요. 성공학 전설들이 전하는 부와 성국의 무의식?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다루어져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적을 갖고 싶어요. 근데 기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통의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이 되고 싶어요. 그걸 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책을 쓴 이유라고 합니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늘리고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밥을 좀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면 돼요.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잘 못하죠.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지만 지금 당장은 실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늘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서 뭔가 성장하고 싶은데 책도 잘 안 읽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제가 지금 광고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권 또 협찬을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댓글을 적어주시면은 그 중에 일주일 후에 10분 선발을 해서 책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뭔가 행하는 것이 어렵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책을 계속 보고 밑줄을 긋고 내가 이런 부분 해봐야겠다. 그런 에너지를 받으려고 저도 독서를 계속 합니다. 자, 늘 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과정이 즐겁고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네.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행하도록 만드는 책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자, 건강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분의 이제 스승님은 되게 많은데 나폴레온 힐, 네빌 고다드, 디펙 조프라, 그렉 브레이든 이런 분들 이론을 잘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보통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입원 치료를 받겠다,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날짜를 잡고 나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걸 되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치료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동안 상태가 개선되어 실제 치료받는 날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거나 심지어 치료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자, 치료를 받겠다고 예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이 아픈 건 난 해결할 거야. 이 각오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저도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으려고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러고 한 달 뒤를 잡아요. 그러면 좋아져 있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면 긍정적이면 좋아진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이 문화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잠재의식의 힘, 이거 조셉 머피 책이죠. 이 책을 읽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단숨에 부자가 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에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학원이 왜 안 통할까요? 부자가 되는 글을 100날 써도 왜 안 될까? 자, 이분은요,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복하게 자랐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대요. 변호사긴 한데 부모님이 가난한 변호사, 막 망하고, 빚지고, 쫓겨나고, 집세도 못 내고, 그랬대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아내는요,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고 뉴욕 맨하튼에서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에 살죠.
우리에겐 돈을 잘 버는 친척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양가 부모님도 친척도 다 가난하고 힘든데.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부가 부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거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하우 하나 그어봤어요. 마감 기한과 목표 금액을 정해두어라. 그 결과를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적어놓아라. 언제 달성할 것인지 정확한 날짜와 얼마 벌고 싶은지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놓는 것이 좋다. 예,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얼마, 뭐에다 쓸 건지 하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내가 금액을 적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터무니없이 내가 지금 10원도 못 버는데 월 1,000을 벌겠습니다. 막 연봉 1억이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달성 가능한 금액이어야만 하고 마감일도 그에 맞게 적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한 푼도 없는데 당장 내년까지 10억을 벌겠습니다. 이런 거 어렵겠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입의 50%를 저축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이루었죠. 초반에 제 목표. 나중에는 뭐 얼마를 더 벌겠습니다. 얼마를 더 벌겠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점점 커집니다. 목표가. 랄프 월도 에머스는요. 훈련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댄서가 춤을 자연스럽게 잘 추는 것은 엄청난 반복 연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잘 하려면 반복 연습이 중요해요. 뭐 투자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반복이 답이죠. 자, 근데 훈련과 집중이 자연스럽게 순환을 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 훈련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본은 바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이 와, 나 건강한데, 나 건강한 자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을 만드는 최적화된 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바로 잡는 데에 전념하느라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릴 확률이 높다. 돈도 시간도 건강을 회복하는 데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다른 일을 추진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바라는 것에 대해 말하라 라고 해요. 미라클, 이 클럽에서 말하는 내 꿈을 달성하는 법. 근데 이 부분에서 저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놀랐어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나 목적을 다짐하는 말은 반드시 인면 상태일 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인면 상태가 잠들려고 할 때, 그때 몽롱할 때 하면 좋다고 해요. 종이에 써도 좋고 깨어있는 시간에 소리내 말해도 좋대요. 쓰는 행위는 의식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사실상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단 타이핑하지 말고 펜이나 연필로 직접 적어야 한다. 아, 제가 손으로 쓰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연필, 지금 만년필. 여러분도 꼭 타이핑하지 말고 손으로 써보세요. 아이디어를 더 선명하게 하고 만져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뭐가요? 쓰는 것. 종이에 쓰고 말하는 행위. 네. 목표를 이루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적으면. 버틀러가 쓴 긍정적인 자기 암시글의 전문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다 리뷰를 할 수 없고 제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다. 출간하는 나의 모든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것이다. 내 소설은 반드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다. 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다. 등등등. 그리고 결론이
그러니 반드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이걸 돼서 막 내가 이걸 사회에 기여할 거고 독자들을 읽으면 뭐 나는 뭘 할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게 도와줄 거고 나는 그 부로 또 뭐를 할 거고 막 이걸 막 써놨어요. 쓰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확언을 하고 막 글도 써보고 막 꿈을 꾸지만 우리 현실로 창조가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머릿속에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나, 당당한 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적 없는 나의 감정은 별표할게. 어디에? 감정이 별표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나의 감정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막 성공하고 막 돈 벌고 막 기분 좋고 막 시험 합격하고 이거를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의 희열과 만족감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렇게 생생하게 그리더라도 감정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나에겐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감정들이 가슴을 잠식하게 되고 느닷없이 그간 잘해왔던 모든 것들을 놓고 싶어지게 만드는 기분을 느낀다. 여러분 뭔가 지금 하고 있다가 그냥 때려칠까? 이거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죠. 왜? 경험이 감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비슷한 경험, 동일한 경험, 성취한 경험, 기쁜 경험이 없다면 이 감정을 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상이나 말로 백날 해도 경험을 하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경험이 한 번 한다고 무조건 뭐 긍정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좀 실패하고 요거에는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합격하고 성취하고 얻고 이루고 돈 벌고 합니다. 그 강한 희열과 만족감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래요. 늘 뭐 성공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언제든 다시 기분이 좋아질 때가 돌아옵니다. 사람은 감정의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당신의 기분도 바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 머리가 바라는 것을 내 가슴이 바라게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라인 박사님이라는 분은요, 어떤 실험을 진행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피실험자가 감정을 최고조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대요. 감정을 느끼는 거. 지금 감정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하자면, 자, 기적이 일어난 경우가 되게 많았고, 되게 놀랍게 내가 원하는 것이 삶에서 온 경우가 많았대요. 이 저자분이.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든 그저 우연의 일치였다 해도 절대 평범한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데자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 육감이라고 하나요?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는 그 느낌. 그때는 감정과 전조가 많이 느껴졌고 내 생각이지만 상당히 비현실적인 느낌도 가득했다. 특히 발생하기 직전에는 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충분히 마음에 늘 그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런 감정을 막 기다리면서 지금 일에 집중하래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적을 기대한다. 나는 기적을 기대한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책을 지금 반밖에 리뷰를 못했어요. 나머지 너무 기적을 설계하는 법, 그 다음에 아름답고 추한 거에 관해서 진짜 네빌 고다드에 대해서 네빌 고다드 저도 책 읽었는데 긍정적인 사고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까? 이런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적인 사고, 자기 신뢰,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을 해부한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